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또 요동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도 또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종목 고민들을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참여 가능하시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저희가 틈틈이 봐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전화가 메인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한 분 한 분 제가 또 상세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바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가 0.8% 정도 올라오면서 조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98% 올라오면서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특히 코스피가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좀 인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2480포인트부터 해서 2520포인트까지 왔다 갔다 하던 이 지수가 지금 이제 위쪽으로 솟구쳐 올라갑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처져 있는 그런 쌍바닥 형태가 나오게 된다면은 조정을 주고 헤드앤숄더 패턴, 역헤드앤숄더 패턴이죠. 그 패턴을 만들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조정 없이 바로 전고점 언저리까지 가고 있다는 것이 조금 눈여겨볼 만하고요. 이 윗자리를 뚫고 올라간다면 여전히 그냥 상승세로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고 그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긴 좀 힘들지만 위쪽으로 올라와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 윗자리는 2800포인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은 지금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가 끊겨 나가기 전까지는 위로 이렇게 우상향을 해놓고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 기대감이 끊긴다라는 말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 재료 소멸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무난하게 크게 악재가 없다면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돼요. 일단 우리가 지금 눈앞에 있는 악재는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됐을 때 아무래도 디폴트 사태가 일단 일어나게 될 텐데 그로 인해서 국채 가격의 요동이라든지 또는 금리가 또 요동을 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업들 또 신용 등급 이런 것들이 약간 변화가 생긴다면은 아무래도 증시에는 좀 악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해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미국 부도 사태가 일어난다고 해서 미국 자체가 망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단지 내야 될 돈들을 조금 못 내서 연체가 일어난다는 건데 그거 자체가 일단 디폴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에 또 노출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국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려고 하겠죠. 뭐 일단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 가지고 그 디폴트 사태까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다고 하더라도 빨리 해결할 거기 때문에 악재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그런 악재가 혹시나 생긴다면은 오히려 그냥 뭐 주가만 내려가는 거구나. 오히려 빨리 회복될 수 있으니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 되겠구나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종목들을 빨리 정리하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뭐 물론 저는 이 단기 상승 이후에 장기 하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략을 짜드리고 있지만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고 여러분들도 저랑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은 저와 생각이 좀 다르게 나는 계속 올라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든다면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매수를 임하시거나 홀딩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전략이 될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상승을 탈출에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상승을 탈출로 활용해서 현금 100%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것이 가장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 말이 맞을까를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어떤 말이 좀 더 타당성이 있는가를 생각하셔가지고 행동을 옮기셔야 되고 내려갈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번 상승에서 여러분들을 최대한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 종목을 잘 어루만져서 손실을 최소화시키고 또는 현금이 있는 분들은 조금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좀 내서 손실 나고 있는 종목을 자르는 전략이 좋을 거고요. 만약에 나는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내년도 앞으로 계속 이제 3,300 뚫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렇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계속 갈 것 같으니까 굳이 팔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이 든다면 추가 매수 해놓고 홀딩하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뭐 제 말을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삐지거나 여러분들에게 뭐 속상해하거나 하진 않아요. 일단 저도 예측을 하고 있지만 제 예측이 100% 맞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을 따르는 게 맞는데 그 생각,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만약 터무니가 없다면 제가 오프라인 강연 다니면서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 드리면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뭐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 올라갈 때 안 됐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
투구식 또는 아주 막연한 대답을 하실 거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차트가 이쁘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차트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이니까 이쁘잖아요. 이제 올라갈 타이밍인 것 같고 올라갈 차트 모양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도 그것도 사실 설득력이라던가 묘하게 뭔가 막연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생각을 조금 바꾸시거나 조금 가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에 따라서 행동은 달라지게 될 텐데 저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을 최대한 여러분들 계좌를 복구시키고 손실을 줄여내고 그리고 손실이 좀 나더라도 최대한 팔아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전략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오늘 뭐 온라인 강연부터 해서 강연에 오셔가지고 저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 올라갈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들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이제 그런 관점 안에서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 드릴 텐데요. 전화를 받으면서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FA 반도체요. SFA 반도체. FA 반도체.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6,900원에 10% 정도입니다. 6,900원에 10%면은 과거에 조금 반도체 한참 좋을 때 사셨네요. 네. 일단 지금 SFA 반도체를요, 뭐 추가 매수하거나 뭐 팔거나 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우상향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가 뭐 완전히 좋다라고 하긴 좀 힘들어요. 지금 반도체 재고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도 사실상 건설하고 있는 도중에 잠시 이렇게 조금 보류시키고 중단시키고 지연시키는 사태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발등에 불똥 떨어지고 업황이 반도체 쪽이 안 좋은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안 좋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것이 주가 상승의 또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은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 과정을 조금 그냥 지켜보고 즐길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팔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지금 뭐 삼성전자의 주가도 지금 위쪽으로 이렇게 쭉쭉 올라오면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같이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올라온 고점인 한 6,000원, 한 200원, 300원대 여기를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냥 홀딩하시면은 완벽하게 본전에 나올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손실이 지금보다 훨씬 줄여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7,000원대 가깝게 올라오는 족족 그냥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7,000원대까지 만약에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되거나 뭐 뉴스가 조금 이렇게 잘 형성이 되어 준다면은 뭐 한 8,000원까지 욕심을 내봐도 되지만 그건 그때 돼서 생각할 일이고 지금은 7,000원까지 올라올 때 그냥 매도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일단은 그때의 환경과 과정을 지켜보자는 전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어떤 게? 영풍 정밀이고요. 영풍 정밀이고요. 네, 12,950원에 14%요. 12,000. 950원에 14%. 뭐 사신 지는 얼마 안 되셨네요. 네, 한 일주일 넘었던 것 같아요. 2주 정도요. 뭐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이제 조금 회사가 괜찮아 보여가지고 샀는데요. 잘 모르겠었어요. 네. 일단 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회사가 좋다 나쁘다가 무조건적인 매수의 기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물건이 좋지만 나한테 필요한가도 생각 한번 해보게 되고 물건이 좋지만 좋은 물건인 건 나도 아는데 비싸면 안 사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도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좋은 기업을 그냥 사놓으면 된다라는 생각, 그런 단순한 생각으로 돈은 벌 수가 없어요. 네. 여기는 좋은 기업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기업을 얼마나 더 잘 싸게 샀냐가 중요한데 그런 관점에서 과정에서 본다면은 영풍 정밀을 장기적으로 보고 싸게 샀다라고 하긴 좀 힘들겠죠. 이게 지금까지 올라온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1999년부터 상장돼가지고 지금까지 형성된 차트를 보면 엄청 비싼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는데 여기에 굳이 샀어야 되나라는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하면 안 되는 자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비싸니까. 네. 비싼 자리에서 장기로 가져가면 불리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싼 자리에서 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럼 이 자리는 이제 장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차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차트를 보고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차트 보고 대응이 조금 어렵다면 사실 지금이 무슨 매매하고 계시는 건가 저는 좀 의문이 남는 거죠. 뭐 하시는 거지 싶은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그래서 주식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만 돼도 완벽한 투자자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샀고 이걸 뭘 보고 있고 어떻게 대응할 거고 어떻게 할 겁니다라고만 할 줄 알아도 끝난 거예요. 그러면 상담할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자기 할 줄 아니까. 그죠? 네. 그렇게 돼야 돼요. 모르니까 전화하지가 아니라 모르면 주식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원래 주식은요 초보라고 해서 봐주는 것도 없고 모르니까 봐주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돈 날리는 거예요. 그죠? 네. 바로 실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전화하지, 모르니까 상담하지. 그거 얼마나 비겁한 변명입니까? 그냥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배우려고 해야 되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부터 깨달아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일단 이런 차트적인 자리에서 본다면요. 눌림목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하신 거예요. 내려왔을 때 조금 안 내려가는 것 같다 싶어서 사셨을 거예요. 네. 요 자리에 만약에 매수했다고 친다면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저점 자리, 아래쪽에 만들어지고 있는 저점 12,500원인데 이 자리가 무너질 때 손절해야 돼요. 원래는. 네. 그게 안 된다면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추가 매수 할 거면은 11,500원 정도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굳이 할 필요까지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러면은 저 자리 잡아가지고 내가 손절할 게 아니었다, 추가 매수 할 거였다라고 한다면 기다렸다가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사이에서 한 번 슈팅이 나오면 바로 수익 내고 나오면 돼요. 그냥 장기로 볼 게 아니니까 뭐 때문에 올라오든 간에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수익 챙겼으면 나오면 돼요. 그냥. 네. 그럼 슈팅의 힘을 보고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라는 걸 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슈팅 딱 나오면 팔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올라오면은 수익 챙겨 나오면 되고 내려갈 때 어쨌든 지금 다시 본전가 왔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여기서 고민을 해야 돼요. 아까처럼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 12,500원 동일합니다. 저기가 무너질 때 손절하거나 아니면 11,500원대 추가 매수하거나 이건 이제 시청자님이 성향이 어떤가. 우리 짜장면이 좋아요, 짬뽕이 좋아요 하면 답은 없잖아요. 그죠? 네네. 똑같아요. 12,500원에 손절하는 거랑 뭐 밑에서 추가 매수하는 거랑 어떤 게 유리합니까? 라고 할 때 정답은 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이거는 차트 공부를 좀 하시고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하실 때 공부 먼저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정도 11,500원에 추가 매수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저의 경험을 통한 전략을 짜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코스모화학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6만 원에 15%예요. 이것도 방금 상담하고 똑같습니다. 할 줄 모르면 안 하는 게 맞는 자리예요. 예. 네, 이거는 그냥 뭐 할 줄 모르는데 들어갔다 하면 이거는 불쌍한 것도 아니고 안타까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왜 이렇게 하는가를 모르겠는 자리예요. 왜 이런 식으로 매매하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되도록이면 초보자들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내가 차트를 볼 줄 모른다, 대응할 줄 모른다 이렇게 사놓고 전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이건 눌림목이 형성되는 자리고 이 기업의 뭐 재무제표라든가 기업이 어떤가요? 이런 건 볼 필요가 없어요. 저기는 단기적으로 급등 나온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대응을 해야 돼가지고 요즘에 2차전지가 빠지니까 그냥 빠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자이글이라든가 에코프로 같은 거 보면요. 빠져 내려가는 도중에도 단기 반등이 자꾸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가 아예 완전히 그냥 쭉쭉쭉쭉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불꽃이 꺼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뭐 추가 매수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튀어오를 때 자이글이라는 종목도 보면 힘이 좀 센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힘이 약하진 않겠다. 본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반등 나오게 되면은 본전 58,000원대부터만 빨리 정리하시는 걸 관점으로 잡으시고 대응하시고 매도하신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급등 나온 종목을 사지 마세요. 사실 거면은 손실날 각오하시고 사세요. 그냥 나 돈 날릴 거야 생각하고 사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각오하시고 사시면 됩니다. 예, 궁금한 거는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기왕에 손해를 봤는데 그 어디서 좀 더 거기 좀 그런 전략을 짤 수 사가지고. 없으면 추가하면서 안 하는 게 맞다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건 아무것도 손대지 마시고 매도하시고 나온다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바스 AI 22,000원에 30%요. 22,200원에 30%요? 예.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장이 조금 비리비리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단타식으로 매매하는 것에 조금 맛이 좀 들렸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예. 자리도 대응할 줄 모르면 안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들어온 전화 상담 3개가 전부 다 왜 이렇게 하나 싶은 자리들이에요. 못하면 안 해야 돼요, 이런 자리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이 자리는 자기가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한번 급등이 나와버리면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냄비 같은 경우에 우리 요리를 할 때 라면 끓일 때 냄비에 찬물을 넣고 불을 피우면 어때요? 물 끓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끓기 전까지 우리가 뭐 잠깐 핸드폰을 할 수도 있고 딴 것도 할 수 있는데 물이 끓고 난 다음에 불을 껐다가 바로 다시 키면은 어때요? 물이 이미 온도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달아올랐다가 빨리 조금 뭐 거품이 안 나다가 다시 또 막 달아올랐다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민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예민한 자리에서 매매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넘칠까 봐 옆에 계속 있어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되고 뚜껑 열어야 되나? 내가 지금 저어야 되나? 지금 약간 불 줄여야 되나? 이런 조절을 굉장히 자주 섬세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차트가 바닥에 있을 때는 달아오를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사놓고 그냥 뭐 여행을 가셔도 되고 사놓고 놀러 가셔도 되고 운동하러 가도 되고 친구 만나서 술 한잔 해도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하루 종일 보고 있어야 돼요. 예민한 네.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어떻게 튈지를 아무도 예상을 못합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상담 딱 한 번 해가지고 그냥 상담해가지고 전략 다 짜가지고 어떻게 되겠지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이거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같이 지켜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움직일지 예, 모르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을 할 거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상담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자리는. 예. 그래 예. 제가 아니 이런 자리를 왜 초보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초보는 이런 자리 하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지켜만 봐야 돼요. 여기서 시청자님한테 제가 조금 여기서는 반등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내일 떨어지면 내일 시청자님은 저를 욕하면서 굉장히 무서워질 겁니다. 만약에 내일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내일 올라가기 시작하면 에이 저 묻는지 실력도 없는 자식 하면서 또 기분만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희일비하면서 계속 그냥 갈 거고 오늘 상담이 내일 되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자리는 사실 스스로 대응할 줄 알아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 다음번에 이런 자리는 아까 방금 상담자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에 이런 자리 또 매수하실 거면 돈 날리겠다는 각오하시고 사면 돼요. 난 돈 잃고 싶어 그냥 막 이런 느낌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예.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지금 자리에서 17,500원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추가 하락 나옵니다. 그래서 17,500원 자리에서 얘가 지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고 여기서 만약에 버티지 못하고 밀린다면은 추가 하락 나와서 12,000원이든 10,000원까지 또 내려가는 거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한번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비중이 너무 많죠. 그죠? 예. 그래서 17,500원 무너질 때는 손실, 각오하고 손절 좀 해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예, 지금 알겠습니다. 매수하셨던 여기 25,000원 자리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슈팅 나온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여기서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갭을 메우러 가면서 27,000원, 6,000원대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 있고요. 만약 아래쪽으로 예. 무너진다면은 17,500원이 떨어졌을 때 밑으로 밀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오늘 동전 던질 건데 앞이 나오면 시청자님이 이기고 뒤가 나오면은 제가 이깁니다 해서 동전 던져 놓은 상태에서 공중에서 뱅뱅뱅뱅 돌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아직 예, 결과는 알 수 있다 알겠습니다. 없다? 없다. 예, 그러니까 그걸 보자는 거예요. 17,500원이 무너지면 시청자님 예, 진 거고 예. 25,500원이 예, 올라가면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예, 대응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T 큐브요. ST 큐브요? 예. 매수가랑 비중이요? 지금 20%다가 2만 원에 샀어요. 방금 상담 들으셨어요? 예, 들었습니다. 네,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급등 나와가지고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을 사시게 되면은 돈 날릴 거야라고 생각하고 각오하고 사시는 게 맞아요. 네, 이건 그냥 내가 돈이 그냥 넘쳐나니까 난 지금 세상에 돈 뿌리고 싶으니까 살 거야 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에 지금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가서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매매하실 거면은 혼자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혼자 할 줄 모르니까 사놓고 전화하지라고 하는데 순서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애기가 운전을 해놓고 에이씨 운전할 줄 모르니까 아빠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은데 면허도 없고 무면허인 애가 운전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예. 그러니까 운전을 하다가 몰라서 아빠한테 물어볼 수 있고 엄마한테 전화해볼 수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거 어떻게 시동 끕니까? 어떻게 차를 멈추나요? 물어볼 수 있는데 아니 애초에 그렇게 물어볼 사람은 운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한 번씩 이렇게 사람들이 몰라서 전화했지 되게 뭐라 하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몰라서 전화할 게 아니라 모르면 안 되는 자리에서 매매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 자리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요 종목도 지금 다행히 매수가보다는 그나마 약간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시청자님은 다른 분들 비해서는 다행인 게 밀리면은 큰 손실 없이 그냥 손절해버리세요. 19,000원 밀리면 바로 손절하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반등 나오면은 25,000원에 가깝게 매도하시면 되지 않나. 그리고 다음에는 이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이렇게 또 매매할 것 같으면 주식을 공부하시고 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종목명 듣기가 겁납니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LX 세미콘이고요. 어떤 거요? 10만 LX 세미콘. LX 세미콘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103,400원에 15%인데요. 네. 금요일 날 5%를 매도했습니다. 잘하셨네요. 네, 근데 잘했어요. 오늘 이렇게 많이 빠져서 상관없습니다. 일단 매도하시는 건요. 중간중간 이렇게 어쨌든 매도하시는 자세가 굉장히 좋은 자세예요. 이거는 어찌됐든 오늘 다른 모든 상담 중에서 전 속이 너무 시원합니다. 매도를 이렇게 조금 자기 스스로 상담을 안 해도 자기 스스로 조금 올라왔다 싶을 때 팔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할 줄 안다는 것 자체가 시청자님은 이미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걱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도할 수 있다는 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됐다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는 들고 가셔가지고 이게 지금 전고점을 11,500원짜리가 11만 5천짜리가 지금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충분히 올라가서 아마 13만 원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삼성전자 이쪽으로 엮여가지고 이제 반도체 쪽으로 엮여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나쁜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상향으로 점점 올라가다 보니 13만 원대까지 한번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혹여나 이게 본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본전까지 내려간다면 주저하지 말고 남은 이 15% 물량 중에서 절반 정도를 매도해버리세요. 그리고 떨어지면은 9만 원대든 8만 원대든 이 기업은 괜찮은 기업이고 충분히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기업들은 단타를 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약간 중장기로 봐도 되는 기업이라 가지고요. 한 9만 원대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저는 추가 매수 그러니까 본전에서 절반 정도 팔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그때 절반 매도한 것을 9만 원 이하에 다시 사게 되면요. 비중은 그대로인데 매수가는 떨어져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네네. 그렇게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별로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매도만 잘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전 내려올 때 절반 잘 팔고 밑으로 내오면 다시 다 가지고 매수가 떨어뜨리는 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은 올라갈 때 수익이 더 많이 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네, 지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고려 아연이고요. 네, 58만 7천 원, 10% 있습니다. 58만 7천 원에 10%요? 네. 일단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앞으로 좀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본전 찾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이런 구간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가를 보면 우리 차트를 보는 이유가 차트가 의미 없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차트가 보라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볼 줄 몰라도 그냥 대충 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흐름을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올라오게 되면 당연히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올라왔을 때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사버리기 때문에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 그냥 물려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차트가 누가 봐도 지금 약간 그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꺾여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차트는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의 좋고 나쁨을 떠나가지고 우리 시장의 매수 심리와 매도 심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상 이 자리는 비싸다고 판단을 한 건지 지금은 팔아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고 밑으로 쭉쭉 내려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당장은 더 내려갈 때까지 내버려 둬라라는 말밖에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손실을 내고 팔기에는 손실금도 크고 아직까지는 덜 내려갔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팔고 내려가는 거 기다렸다가 다시 살 것인가 하면 그렇게 하기에는 시청자님의 그 매매 역량을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매매 실력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 말은 그냥 물려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물려서 기다리는 동안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시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 이거 내려가게 되면 40만 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시간 좀 걸리면서 내려갈 거예요. 하루 만에 내려가면 정말 좋은데 그건 아닐 거고 시간이 좀 걸려서라도 45만 원대 이하, 43만 원대까지 이렇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 밀리는 동안에 파동은 계속 있을 거예요.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뭐 50 한 3만 원대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또 40 한 8만 원대가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떨어질 거예요. 그 떨어지고 나면 저기서 이제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볼까 싶은 자리들이 서서히 보여지기 시작할 텐데 그 시간이 보여질 때까지 저는 최소 6개월은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시작하자마자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본전 찾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40만 원대까지는 내려가는 걸 어쩔 수 없이 하염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네. 대신에 감사합니다. 이 종목을 정말 탈출하고 싶다면 지금 현금 있으세요 혹시? 네. 네, 그 현금 절대로 다른 종목 산다고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 다른 종목 산다고 쓰는 그 순간 고려하여는 손절할 각오하세요, 그냥. 아, 그러면 기다렸다가 고려하는. 네, 우리가 추가 매수할 자금은 항상 어디 딴 데 써버려가지고 문제가 되거든요. 네, 추가 매수할 자금이 계속 남아 있어야지 얘가 자리를 잡았을 때 추가 매수하는데 나중에 얘가 추가 매수할 타이밍 딱 됐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종목을 또 새로 사시거나 뭐 이러면은 고려하여는 나는 그냥 손실 보고 나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예. 그렇게 전략을 잘 짜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강연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주 강연 어디서 언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라인 강연만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릴 텐데요. 이번 주 온라인 강연은 매주 월요일 오후 8시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죠. 월요일 8시 오늘이죠. 오늘 8시에 문현진 주챔TV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오늘 온라인 강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목요일까지 우리 네 분의 멘토님들이 다 온라인 강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강연은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또 풀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대응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칠성을 매수하셨다라고 하고요. 15만 4,900원대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롯데칠성과 같은 이런 자리들 종목들은요. 그렇게까지 나쁘다라고 하긴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영업이익도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고 매출도 점점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엔 인기가 별로 없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식자재라든가 식음료라든가 이런 쪽들에 관심이 별로 없죠. 지금 전부 다 뭐 2차 전지니 태양광이니 반도체니 자동차니 디스플레이니 이런 산업에 대한 관심들만 좀 많아지고 그쪽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얘들이 뭐 갑자기 뭐 AI 접목을 시킨 뭐 AI 뭐 미세 초미세 로봇이 들어가가지고 탄산감을 더 증가시킨 사이다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잘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가가 빵빵 뛰어 올라가는 재미는 별로 없죠. 그러나 우상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니까 저는 그냥 홀딩해도 괜찮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주가가 얘는 7만 9천 원까지 내려갔고 10만 원대 이하로 내려갈 수 있고 12만 원 이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걸 분명 봤는데도 불구하고 15만 원대 30% 들고 있는 이 비중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전 올라오면 비중부터 줄이는 게 어떨까. 뭐 물론 비중이 많으면 수익 날 때 많이 나겠지만 내려갈 때 고통도 더 많이 받고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걸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만 노리다가 보면은 우리가 손실 났을 때 또는 손실 중일 때 대응 전략이 힘들어진다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막 짐을 엄청나게 많이 짊어지고 가는데 그걸 가지고 갔을 때 탄탄대로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다리가 후들거리거나 체력이 빠졌거나 혹시나 뭐 외나무 다리를 만났거나 이랬을 때 그 무게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외나무 다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만 많으면 뒷일 감당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35% 비중은 욕심이에요. 결국은 올라올 때 저는 비중을 15% 정도는 떼가지고 한 20%만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 35% 비중은 언제 욕심내면 되냐면 이렇게 좋은 기업이 10만 원까지 떨어지거나 12만 원 이하로 빠진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싸니까요. 그때 35%까지 비중을 늘려가지고 15만 4천 원이 아니라 한 13만 원대 매수가를 맞춰놓고 기다린다면 다음번 올라올 때 수익이 더
많이 나겠죠. 그러니까 비중이 많아서 돈이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매수가가 낮아야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를 낮추기 위해서 비중 조절이라는 걸 좀 하는 그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CJ 제일제당입니다. 똑같은 테마죠. 그래서 똑같은 테마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3만 9천 원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전에 제가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한번 이런 식으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방송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위쪽 단계, 두 번째 단계, 아래쪽 단계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칸을 보면요. 약간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약간은 어떤 그 머물렀던 자리들, 흔적들이 약간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머물렀고 여기 한번 머물고 지금 여기 한번 머물고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내 매수가가 어느 라인에 물려 있는가 보면요. 지금 까만색 선인데 까만색 선은 이 아래자리 여기 동그라미에 물려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움직일 때는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언제 하는 게 좋은가? 그 다음 자리 네모가 또 생긴다면 그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사놓고 대충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맨날 추가 매수 고민하는 게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33만 9천 원대 매수를 했는데 여기 지금 32만 7,500원 돼갖고 추가 매수 뭐 해도 되는지 이런 거는요. 욕심이에요. 이건 아무 의미 없는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비중을 많이 사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중 많이 사는 거랑 지금 이 자리에 추가 매수한 건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비중 조절 실패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가지고 있는 종목 비중으로만 가져가도 된다. 역시나 식음료 파트 아직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도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목표가는 없이 일단 30만 5, 6만 원대부터 매도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지어소프트고요. 7,6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고 30%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냥 싸다고 그냥 사놓은 것 같아요.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내려와 있다 보니까 어우 싸네 하고 그냥 사신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거를 싸다고 그냥 막 살 필요까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어소프트는 이제 당장 봤을 때 메리트가 그닥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아직까지 하락이 끝나지 않은 이런 종목들을 예전에 사가지고 물려 있는 건 상관없다 치더라도 그때는 뭐 사서 이제 물린 거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와가지고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 선정 실패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아직까지 하락 안 끝났습니다. 하락이 끝나려면 최소 5,000원 정도는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저기서 이제 자리 잡을 것 같은데 떨어지는 칼날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아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잡는 것도 손가락 다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30%로 가니까 지금 어때요? 손목에 지금 손에 있는 힘줄이만 날아가고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다친 거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 좀 잘하세요. 제발 좀 많이 사지 마세요. 천천히 늘려가는 거지 처음부터 많이 사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은 해결책이 없다 보시면 되고요. 당장 최근에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번 튀어 올라와 준다면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 준다면은 비중을 줄여내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 비중을 전 절반 이상 줄이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지금 당장 이렇게 급락 나오고 밑에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 반등 때 먼저 본전에서 비중을 한 절반 정도 줄이고 나머지로만 수익을 9,000원대에서 만원대에 정리한다 생각하고 장기로 가져가는 것은 일단은 비추천 드립니다. 이건 추천 안 드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빠른 정리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현대건설이 오래됐는데 네. 계속 올라오면은 사면 추세거든요. 얼마의 비중이 어떻게 되죠? 4만 3천 원에 15%요. 네. 30% 넘게 있던 거 계속 줄여가는 추세거든요, 지금. 잘했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올 때 다 매도를 해야 맞는 건지.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맞겠죠. 일단은 건설업황 자체가 당장은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단기 반등이 나오는 것은요.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뭐 중국 경제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야기 나오고 뭐 사우디 이야기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건설이 여기저기 좀 해외에서 쓰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도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 건설업황은 어찌됐든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현대건설이란 자체가 이 종목 자체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재무도 탄탄하고 뭐 이런 것들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건설업황에 있는 다른 중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무너지게 되면 얘들 업황 자체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 하나가 부도난다 하니까 은행주들이 전부 다 일제히 하락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 한번 해볼 때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건설업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다 명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터지지 않은 지뢰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평온한 것 같아 보이지만 터지면은 평온함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터지기 전에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 거고 터지기 전에 욕심내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아유 지금 안 터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좀 더 낮잠을 자도 되지 않을까? 좀 앉아 있어도 되지 않을까가 아니라 불안한 자리에서 이미 좀 피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래서 건설업황은 내 지금 포트폴리오에 보더라도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포트폴리오에서 삭제시킨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대감들과 금리 인상이 끝나간다라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상향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때가 저는 탈출 루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전에서나 4만 5천 원에 가깝게 그냥 다 매도하시면 되고 지금처럼 비중을 줄이셔가지고 완전히 건설업황은 내 포트폴리오에서 삭제시켜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서울옥션 18,500원에 5%요. 8,500원에 5%. 18,500원에 5%요? 예, 예. 일단 서울 옥션 지금 당장 탈출하기는 조금은 괴로울 것 같네요. 그죠? 일단 서울 옥션이 여기에 이제 최근에 막 급등 나오고 했었던 것도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뭐 그런 NFT라든가 이런 쪽으로 막 엮이면서 급등이 나왔었고 블록체인 엮이면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메리트들 막 다 사라졌어요. 옛날에 NFT라고 해가지고 뭐 이상한 캐릭터 얼굴 그림 하나에 막 몇 억 하고 이랬었거든요. 몇 천만 원 이러고. 거기다가 NFT라는 걸 걸어가지고 미술품을 그려가지고 팔면은 그게 또 막 몇 억이 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몇 억, 몇 천만 원 했던 것들이 전부 똥값 돼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한때 관심 가졌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치솟아 올라갔던 거지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테마 자체가 얘는 지금 이미 죽어버려가지고 이거 뭐 굳이 살 이유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아쉬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서울 옥션과 같이 이렇게 뭐 미술품 경매라든가 도자기, 조각 경매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부자들이 하기 때문에 경기를 많이 안 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 관점으로 이런 옥션이라든가 이런 거 뭐 경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2021년까지만 해도 부흥해서 영업이익이 좋아졌는데 지금은 당장 경기도 안 좋고 부자들도 지금 굳이 이런 것까지 사서 모을 필요가 있나 지금은 다른 자산들이 다 싸지고 있는데 뭐 도자기를 살 필요가 있는가 주식이 싸지고 있고 부동산이 싸지고 있는데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나 해가지고 사실상 이게 지금 좋은 위치라고 하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지옥만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말 종목을 잘못 잡은 거예요. 완전 끝물에 거의 끝난 거를 지금 이제 다 끝났는데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 선정 너무 좀 오류가 있었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10,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가거나 10,000원 이하까지 그냥 시기적으로 천천히라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우하향이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 반등 나올 때 빨리 정리하시는 것이 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단기 반등의 기미가 없기 때문에 홀딩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단기 반등 나오게 될 때 어디까지 올라올지는 저도 모릅니다. 단기 반등이 여기서 나오게 된다면 뭐 16,000원까지 갈 수 있겠지만은 그 아래에서 나온다면 더 조금 올라오겠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조금밖에 안 올라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는 정리하시는 게 맞고 단기 반등 때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지금이 아니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스코 엠텍인데요. 포스코 엠텍 엠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7,000원에 30%요. 네, 일단 이런 자리는 오늘 상담 계속 이렇게 급등 나온 거, 단기 급등 나온 거 요즘에 이렇게 상담하는 거 보면 방송에서 추천했나요, 이런 거? 왜 이런 거 자꾸 사시는지 모르겠네요. 자신 없으면 이런 거 안 하는 게 맞거든요. 아, 예. 네, 근데 방송에서 뭐 추천했나 봐요. 그러니까 전문가 말 믿고 자신이 생겨가지고 내가 실력은 없지만은 뭐 제가 추천했으니까 잘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어떤 이유든 간에 이런 자리에 매수해가지고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예, 예. 네, 이렇게 급등 나와가지고 막 주가가 이렇게 송곳처럼 올라와 있는 이런 자리들 있잖아요. 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데 사가지고 수익 난 개미들이 거의 없어요. 10명, 아니 10,000명 중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나머지는 다 손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뭐 돈을 잃으려고 이렇게 매매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남들이 봤을 때는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은 돈을 벌고 싶어 샀겠지만 조금 주식을 공부하고 아는 사람들이 옆에서 본다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사신 분들은 돈 날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시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은 아니겠지만 행동이 그렇다는 거죠. 난 널 사랑하지만 욕을 하면 어때요? 날 싫어하나 보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언행 불일치라는 거예요, 이게. 매매를 해서 돈 벌고 싶으면 이런 자리 사면 안 됩니다. 다음엔 절대로 이런 거 사지 마세요. 급등 나왔다 하지 마세요. 추천해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예, 예. 네, 예. 좋다고 해도 하지 말고 그냥 뭐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급등 나온 자리에서 물려 있으면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은요,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지켜보는 과정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자리라고 보여지는 건 19,000원대에서부터 21,000원대 자리에서 지금 크게 밀리지 않고 조금 버텨주고 있죠. 최근에 한 1주, 2주 동안. 이게 이제 그나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버텨준다는 것은 누군가가 자꾸 여기서 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산다는 것은 그 매수세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기 반등이 나와준다면 아마 다행스럽게도 시청자님은 큰 손실 없이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5,000원대 이상까지 슈팅 나올 수 있으니까 빨리 정리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 이제 손실 좀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중도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기도 조금 버겁고 밑으로 밀려 내려가면 이제 대응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예, 예. 19,500원 밀린다면은 일단 15,000원짜리가 1차 지지 라인 될 것 같은데요. 저기서 지지가 되었을 때 반등 나오는 것을 생각해야 돼서 15,000원대에서 지지 받는 거 보고 저기서는 추가 매수 안 하면 좀 탈출이 힘들어요. 그래서 30% 비중인데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 19,500원 무너질 때 비중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가 무너지면은 손실 각오해야 된다는 게 이런 뜻인 겁니다. 비중이 너무 많아요. 예, 예. 무슨 그래서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19,500원 무너질 땐 비중을 줄인다 생각하고 손실 각오해야 되고요. 그리고 15,000원대 예, 예. 왔을 때 추가 매수 가능한지 체크해서 추가 매수해서 지금 손실을 최대한 줄여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혹여나 하늘이 도와가지고 여기서 반등이 바로 나와준다면은 25,000원대 가깝게부터 해서 손실 각오하고 빨리 정리하시고, 이런 자리는 절대 들어가 계시면 안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알데우덴 저 55,500원에 10% 비중인데 알테오젠을 5만 500원에 10%. 네. 네. 이 매입가 가장 갈 수 있을는지 이게 걱정스러워서 이게 네, 일단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뭐 이런 제약 바이오 쪽에 상승세가 좀 나와주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매매를 잘했다라고 할 수 없는데, 또 잘 못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잔소리밖에 더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그런 지금 상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겨워요 이제. 그래서 오늘 상담 지금 전부 다 지금 돈 날리고 싶어서 하고 있구나라는 한 종목밖에 없어요. 지금 시청자님도 그렇고요. 급등 나왔을 때 사람 다 똑같아요. 근데 또 이야기해봤자 또 이야기 길어지는 거고 똑같은 이야기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일단 본전 정리 장어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본전 또는 약간 수익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나마 아래쪽에 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스럽다 생각이 들고, 매매 방식은 이렇게 매매하는 방식 자체는 고점에서 매매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큰 손실 날 것 같네요. 시청자님도.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홀딩 의견 드리고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뭐 비중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시면 되고, 혹여나 4만 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면 그때는 전화 한번 더 주시고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해서 매수가를 낮춘다면은 지금 여기 샀던 실수를 만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 이하로 빠지거나 4만 원 근처에 오면은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추가 매수 좀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저기까지 안 빠지면 바로 올라와서 아마 6만 원대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려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 네. 청담 글로벌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청담 글로벌. 청담 글로벌을 매수가랑 비중이요? 1,550원에 20%입니다. 네. 이제 떨어져갖고 추가 매수를 사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중국하고 그 리오프닝 때 네. 좀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갔는데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가 중국 매수를 해야 리오프닝 되는지. 때 좋아질 만한 종목으로는 청담 글로벌 말고 다른 종목이 훨씬 많은데 뭐 평소에 청담 글로벌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나 보죠, 그죠? 네. 그러니까 보고 있다 보니까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고 얘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목의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거든요. 다양한 종목들이 있고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은데 굳이 얘를 사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전부터 봤는데 올라갔거든. 그래서 아우 내가 이거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아쉬워하다 보니까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다가 사버리는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매하게 되면은 별로 득볼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항상 감정을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가 올라갈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얘가 중국 관련 리오프닝 했을 때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될지는 데이터가 부족해요. 왜냐하면 얘는 2022년 6월에 상장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중국 관련 이야기들이라든가 중국 관련주가 움직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올라갔을 때도 얘가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은 건 아니어가지고 리오프닝 관련주가 엮여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뭐 다른 종목들이 막 100% 올라갈 때 얘는 뭐 5% 10%밖에 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대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보자라는 거고 지금은 추가 매수는 없이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이 종목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박스권으로 형성이 된다고 했을 때 8,000원대 또는 그 아래 상장했던 자리 6,300원대까지 밀려야지 반등 포인트가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내려가야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지 내려왔다고 추가 매수해서는 안 돼요.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할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서두를 필요까지는 없겠다. 그래서 저는 그냥 들고 가시고 중국 관련주가 올라갈 가능성은 높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엮일 때 어느 정도로 영향을 받을지는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건 모르지만 일단은 그냥 가져가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추가 매수는 서두를 필요 전혀 없으니까 추가 매수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그냥 삭제시키는 게 맞습니다. 아, 네. 그 매수까지는 그건 모릅니다. 영향이 어느 정도 올지를 제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영향 오는 걸 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스코 DX. 포스코 DX고요. 몇 시간한 보중이요? 13,600원에 15%요. 오늘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거는 와 이거 진짜 시장 큰일 났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래요? 네. 이걸 지금 시청 날림 문제가 아니라 샀다 팔았다 했는데 예, 지금. 시청 날림 문제가 전혀 아니고 지금 이거 큰일 났구나. 이 개인 투자자들 지금 여기서 지금 전부 다 포스코 관련주부터 해갖고 2차전지 관련주 사가지고 전부 다 물려가지고 지금 답도 안 나오는 상황에 놓였구나. 자기가 지금 되게 잘하는 줄 알구나. 할 줄도 모르면서 이렇게 매매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지금 굉장히 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지금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으로 뭐 20억 벌었어요, 100억 벌었어요 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전부 다 빚쟁이 되어 있거든요. 네. 한때 초심자의 행운이라든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상승세에서 시청자님도 지금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 좀 봤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 올라가던 중이었으니까요.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상승에 취해가지고 계속 사고 계속 달려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청자님도 샀다 팔았다 하면서 내가 매매를 좀 해가지고 자신이 좀 있는데요. 자신 있으면 혼자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하락장에 한 번도 안 해봐서 물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죠. 그죠? 예.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한계고 이렇게 물리게 되면은 박살날 때까지 절대 안 팝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도 그렇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정말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 2차전지 관련주들은요. 아직까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시청자님한테도 마지막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올라왔을 때 지금 내가 이거 매매 좀 해가지고 수익 좀 냈는데요. 또는 매매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2차전지가 앞으로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샀어요라는 그러한 망상, 그런 것들 빨리 버리시고 그만두지 않는다면 또 물리실 겁니다. 그 다음번에 물리면 탈출이 없을 거예요. 그냥 박살날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 탈출 기회가 주어질 거라 생각하고요. 2차전지 아직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튀어오를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 튀어오를 때 시청자의 매수가 또는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 이상까지 갈 때 어떨까요? 나 제가 내 본전에 팔았는데 또 수익 나네. 에이씨 내가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순간 골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끝을 내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게 완전히 진짜 그 끝을 난다라고 보면 돼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 개인 투자자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위치가 지금 이런 위치거든요. 정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이번 반등 나올 때 제발 정리하세요. 본전에 정리하시고 그냥 모르죠, 그거는. 일단은 반등 나오는 힘을 봐야 되는데 매수가까지 아니더라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조금 반등이 나오는데. 아니요, 그거랑 상관없습니다. 반등은 슈팅 나올 거고요. 슈팅 나오면 13,000원 이상 때까지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슈팅 나올 때 정리하시고 다시는 이거 들어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 상담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많은 분들께서 고가 매매를 하고 계십니다. 고점에서 사가지고 지금 물려있는데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2차전지 아마 저는 개인들의 무덤이 될 것 같네요. 개인 투자자들 지금 여기 지금 굉장히 물릴 것 같고요. 정말 심각한 피해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들어가지 마시고 절대 하지 마시고 들고 계시는 거 반등 한번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반등 나오면 빨리 정리하신다 생각하고 기회를 줄 때
나가셔가지고 지금 그만둬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번 거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물러가도록 하고요. 이번 주 오늘 오후 9시에 강연에서 8시에 강연에서 만나 뵙는 걸로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